제가 방해 금지를 안 해놨더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다가 안전 문자가 오면은 영상이 이렇게 딱 꺼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화가 올 때는 제가 받지 않으면은 영상이 꺼지진 않는데 문자가 오면은 이렇게 꺼지더라고요. 안전 문자가. 그래서 방금 방해 금지를 제가 설정을 하고 왔네요. 어쨌든 강제로 2부가 된 것 같은데 토요일쯤에 제가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마트를 갔네요. 마트를 갔었고 마트를 가는 길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병원을 한 곳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이렇게 보시다가 저 병원도 이제 내과 정형외과가 타이틀이긴 한데 내과가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저기 병원에도 혈압약 지어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껏 어머니께서 마음이 이곳저곳 막 계속 옮겨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뭐 시로도 갔었고 시로도 대면하고 복음 전했었고 했었었는데 어머니가 지금 한 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지금 어머니가 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고 좀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지을 건지 막 이렇게 예민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다시 이제 딴 곳을 쳐다보더라고요. 저기 저 병원도 혈압약 주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쥐어주겠지 하면서 제가 그때 좀 제가 되게 까칠했나 봐요. 까칠하고 엄마 지금 약 복용 지금 3주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집중 못하고 지금 다른 병원 찾아보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웃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줬는데 정말 교만한 말이죠. 어머니는 그냥 저기 다른 병원에는 혈압약을 지어주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삐뚤게 어머니 그 질문을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웃자라고가 뭐냐 하면서 혈압약 지어주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막 오빠도 놀래고 막 나도 그 말이 튀어나올 줄 몰랐는데 좀 안이 꼽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빠르게 사과를 했었죠. 사과를 했고 엄마가 지금 복용하는 한 병원 지정해서 복용하는 약도 있고 이 약의 결과를 지금 우리가 경과를 관찰하고 있는 중에 엄마가 다른 병원을 보니까 내가 화가 나서 그랬다 하면서 막 그렇게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빨리 수긍을 안 하는 거죠. 아무리 뭐 급한 사과를 해도 화가 나는 거는 화가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그냥 물어봤는데 네가 자식된 입장으로서 그렇게 남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를 보고 네가 지금 나한테 시비 거냐 하면서 제 어머니가 그 말을 되게 요즘에 좀 자주 합니다. 시비 거냐고. 그래서 제가 무슨 시비 걸려고 한 건 아닌데 하면서 일단 미안하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막 눈빛이 막 달라지면서 막 계속 막 저에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잘못은 했지만은 어머니가 나를 보는 눈빛이 지금 다르고 내 얼굴을 보면은 계속 화가 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마트 가서 장만 보면 되는데 장도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초반부터 지금 이 삐걱거리는 거죠. 그래서 네가 시비 거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어머니 지금 내 얼굴을 봐서 지금 화가 계속 올라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 나만 보면 그렇게 화가 나면은 내가 집으로 갈게. 그런데 이제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너무 싫은 거죠. 이왕 나온 거
그냥 뭐 화가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건데 거기다가 이제 본인 낙심해서 막 집에 간다고 하면은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은 말이 그런 말인 거죠. 근데 저는 뭐 내가 삐져서 간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내 얼굴을 보는 지금 자체가 자꾸 화가 나니까 제가 좀 그런 말을 한 건데 어머니는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좋은 마음으로 가자고, 제가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은 방법이 없지 않냐, 내가 집에를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싸울 건데 계속 이렇게 싸울 수는 없지 않냐라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머니가 그래도 빨리 이제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나는 한 번씩 좀 이런 좀 싸늘한 말을 좀 제가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 싸늘한 말로 충격을 먹거나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여러 있으시죠? 있어서 참 내가 항상 제가 문제에 몰릴 때 말을 참 조심하고 남에게 시험을 안 주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막 본심 플러스 막 악한 마음이 막 플러스 돼서 이렇게 탁 뱉어버리면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흠을 알고 있는데 딱 그 시점에서 나의 흠을 딱 건드려 버린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엄마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고작 3주 됐는데, 그리고 막 하나님 얘기 꺼내고 지금 겨우겨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곳을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자식은 좀 힘이 빠지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너무 세게 말해버렸네요, 어머니께.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막 싸우려고 이제 시작을 하려다가 어머니도 이제 성격을 낮추시고 저도 뭐 제가 막 삐져서 막 그렇게 계속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가자. 어쩌겠네.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돌아가면은 또 갈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마트 가려면 마음을 서로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표현을 했죠. 어머니랑 같이 저희 오빠랑 삼촌이랑 이제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나서서 뭐 김밥도 사고 막 했죠. 하고 이제 마트로 갔었죠. 마트로 갔는데 저번에 마트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던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그만두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두 점원이 있었는데 좀 계속적으로 막 물건을 고르면서 저도 살 거는 있었지만 제 물건 고르면서 어머니 물건 사는 거 기다리면서 막 복음을 이렇게 막 걱정하는 그 두 마트의 직원에게 복음을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좀 복음에 관련이 없으면은 제가 그냥 편하게 내 살 거만 사고 쌩 가면 되는데 이거는 복음도 생각을 해야 되지, 물건도 사야 되지,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못 추겠는 거야. 그래서 난 그냥 어차피 저희 아들도 예민하고 하니까 빨리 그냥 계산을 하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이것저것 제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일단 저희 어머니랑 오빠랑 이렇게 장을 한창 보고 있는데 제가 빨리 이제 마트 직원으로 갔죠. 뭐 아니면 도다,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일단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갔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죠. 인상이 좀 찐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저희 아이랑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 문 쪽에 바깥에 이렇게 저희 오빠랑 저희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머니가 장을 엄청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엄마는 장을 많이 본다, 오빠. 하면서 다음에 보면은 배달을 시켜라. 오빠가 이렇게 들고 오지 말라. 헐이 다 나간다 하면서 막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막 또 뭔가 이거 배달을 하려고 하는 건지 막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다시 이제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몇 번 붙잡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가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오빠가 또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민을 배달을 시킬까 하면서 했는데 어머니는 그냥 당장에 내가 산 물건이 내 눈앞에 있는 게 편안하니까 막 들고 가자는 쪽이었고 오빠는 배달을 하려고 했는데 좀 뭔가 이렇게 어영부영하게 된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배달시키려 했는데 어머니가 자꾸 이제 그냥 들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주니까 오빠가 이제 어머니 의견 쪽으로 이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까지 적으면은 배달을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취소할게요 하면서 들고 갈게요 하면서 그리고 그 마트 점원도 배달을 하려면은 좀 시간이 늦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줬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들고 가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들고 간다고 막 이렇게 짐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그 두 마트 여직원 바쁘지 않아 보이는 여직원들한테 복음을 좀 전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왔었는데 제가 결국에는 두 직원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직원이 막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어서 뭐 그때 좀 끼어들어서 아유 직원분들도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하면 좋겠는데 그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바깥을 나왔는데 바깥을 나오자마자 이제 오빠랑 저희 엄마랑 이제 불똥이 튀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사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는 왜 이렇게 물건을 막 이렇게 좀 저렴하게 뭐 재고떨이 이런 걸 사냐 이런 걸 다 사다 보니까 물건이 너무 많잖아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머니는 그런 거 좀 살 수도 있지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입장이 이렇게 갈리는데 제가 중간에서 이제 중지를 했죠. 엄마 말도 맞고 오빠 말도 맞다. 엄마는 이제 살림을 하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좀 재고떨이 같은 거 좀 저렴한 거 있으면은 뭐 저렴하게 많이 사면은 뭐 풍족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좀 힘든 그런 노년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런 마음을 알고 있지만 오빠는 뭐 필요할 때 사는 그런 세대라서 뭐 그렇게 챙겨두고 막 쌓아놓고 그렇게 사냐 필요한 것만 사고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카트에 좀 이렇게 편하게 들고 가면 되는 거지 그런 또 의견이죠. 그래서 막 두 분이 이렇게 싸우는데 아유 그렇지 하면서 오빠도 오빠 마음 알겠다 이래 무거운 거를 오빠가 다 들고 가려고 하니까 이 더운 날에 막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배낭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배낭 가방 안에 이렇게 좀 주섬주섬 넣으면서 좀 오빠의 짐을 좀 들어주려고 했었고 또 마트를 갔다가 이제 다이소를 들리려고 했었었는데 이분들을 보아하니 빨리 가서 물을 좀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비상 물을 가지고 갔는데 엄마랑 오빠는 이제 물을 챙기지 않아서 이 더운데 물이 없어서 더 화가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물을 재빠르게 사고 또 다이소에서 필요한 것들 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부터 먹으라고 막 들이밀었죠. 그래서 막 엄마랑 오빠랑 막 물을 막 마시는데 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신호 횡단보도를 지나고 거기 이제 벤치가 좀 긴 벤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앉아서 물을 좀 더 마셔라 하면서 제가 이제 싸온 비상용 물도 이제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먹여주면서 좀 이렇게 화를 좀 이렇게 내렸죠. 내리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오늘은 이 복음도 안 되고 저 복음도 안 되고 엄마한테 막말하고 싸우고
복음도 없고 막 그렇게 있으니까 아시던 분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있으신 그 유년부 이제 선생님인데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저를 알아보시더니 그 선생님 또 뭐 어쩌다가 또 이렇게 다치셔갖고 여기 다쳤다 막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고 조심하셔야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고 요즘에 또 교회에서 그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시죠? 이런 얘기? 그래서 저에게 안 하냐고 하시길래 저는 잠시 쉬고 있어요. 그분이 당황하셔서 표정이 좋지는 않아 보이셨지만 당황한 기색을 보이셨지만 좀 쉬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고 저희 아들도 이제 뭐 교회를 거진 안 나가니까 저희 아들 이렇게 보기도 힘든데 또 그때 마침 보게 되어서 저희 아들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고 볼 때마다 마트 갈까 하면서 아니면 막 그 선생님의 가방에 있는 막 사탕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주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좀 반갑게 또 인사를 하는 그런 또 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이렇게 또 얼굴 마주하고 또 대화할 수 있어서 내가 집에 안 가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지금 강제로 2부가 돼버려서 제가 간식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오늘은 이 그래놀라입니다. 그래놀라랑 이 우유를 태워 먹겠습니다. 이것도 오전에 좀 많이 먹으면은 배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게 당이 많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예전에 건빵에다가 우유를 태워 먹은 영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참 이거를 시리얼을 좀 먹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좀 오랜만에 먹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놀라는 언제 먹어도 맛있네요. 일요일에는 베드로전서. 저번 주도 이제 베드로전서였을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부목사님께서 사골 우려 먹듯이 계속적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 우리가 이제 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악독과 뭐 시기와 뭐 여러 것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제 습성들, 그거를 이제 버려야 된다고 아마 그 말씀에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버릴 수는 없고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악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고, 보통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어. 그래, 악독한 사람들 있지.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들 보면은 악독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악독을 저의 악독으로 받아들인 거죠. 나 악독하다 그래. 얼마 전에도 어머니한테 악독한 모습 보였는데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하겠지. 악독과 시기와 이런 거 다 버리라고 하면은 그래, 네 얘기다. 딸을 향해서 네 얘기다 속으로 그렇게 하시겠지. 어쨌든 나는 부정 못한다. 그래, 나 악독 있다. 그렇게 좀 그 말씀 자체가 분명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이제 의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화시켜 주시잖아요. 성화시켜 주면서 의인의 이제 죄를 씻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뭐 꼭 대적자들만, 뭐 이스라엘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우리랑은 반대되는 거다라는 게 아니라 다 우린 거죠. 그냥 뭐 바로도 우리고, 이스라엘 그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도 나 자신이고,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고, 완고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고한 바로가 남이 아니다, 우리다, 이런 생각을 좀 항상 이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오면 나랑은 상관없어, 그래 대적자들이 저렇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게 나다 이런 생각으로 좀 항상 그 반대되는 입장도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또 말씀을 주셔서 참 이 악독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좀 염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 되었네요. 월요일이 되었고 방학식을 이제 목요일에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금, 토, 일을 지났고 이제 월요일이 됐잖아요. 한 4일쯤 되니까 방학 안 할 때는 저희 아이 학교에 보내놓고 제가 사무실에서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밥도 막 해먹었다가 휴식도 취하고 막 취미생활 하다가 있어 보니까 취미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을 굳이 온다면 이제 뭐 어머니한테 함부로 맡겨놓고 올 수도 없으니까 사무실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며칠을 있다 보니까 참 나 취미생활 조금 하고 싶다, 1시간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 오전에 할 일을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뭐 방청소도 좀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하고 나 1시간만 엄마한테 아이 좀 맡겨놓고 간다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머니가 혈압도 있으시지만 이제 제가 욕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엄마 나 갔다 올게 하면서 1시간 맘먹으면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1시간 동안 이제 사무실에 와서 막
그래도 이제 제가 뭘 할 것인지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막 그때 은행도 막 외출하는 김에 은행도 갔다 오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취미생활을 1시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복음이 좀 없었었는데, 제가 이제 내가 이제 시간을 내서 내가 아이랑 떨어져서 이제 제가 시간을 내서 저의 이제 시간을 쓸 때, 그때 내가 못했던 복음을 조금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행을 좀 갔었어야 돼서 은행을 갔다가 이제 사무실에 오려고 했었습니다. 은행을 이렇게 들려서 이제 돈을 뽑고 이제 나오는데 어디서 이제 뵌 듯한 그런 분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아하니 이제 저희 미용실에 이렇게 머리도 깎으시고, 그분이 좀 약하신 분이에요. 남자분이신데 이제 신앙 가지고 계시고 하시는 분인데, 참 저희 아들만 보면은 막 돈 주시려고 하고, 막 저희 가게 이제 머리 뭐 깎으러 오시다가도 한 번씩 막 음료수도 막 주시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어쨌든 제가 참 많이 그분께 선물도 많이 받고 도움도 많이 받고 했어서 미용실 닫고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뵈니까 인사드리고, 또 제 아이 보면 막 돈 주시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참 거절을 했지만 또 거절이 안 될 때도 많았고, 굉장히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죄송스러운 그런 분이신데, 그리고 뭐 미용실 다닐 때 제가 이제 목요일날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아시고 그런 분이신데, 오지는 않으셨죠. 뭐 일부러 막 목요일날 저녁에 오시진 않으셨는데, 항상 오면은 막 이렇게 격려 드리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했었었는데, 그분이 딱 나타나셔서 제가 이제 미리 좀 뭐 이렇게 뜸을 들이지 않고 보자마자 바로 인사했습니다. 인사하고 반가운 얼굴로, 진심으로 반가웠고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대면을 했죠. 그분도 이제 반가우셔서 잘 지내고 계시나 막 이런 얘기를 좀 했죠. 하고, 그리고 목요일날 계속 예배 드리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주시고, 그거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저희 아들 중학생 1학년이다 이런 얘기 하고, 뭐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 길게는 하지 않았고, 그렇게 이제 반가운 표현을 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할 때 다음에 또 뵈면 또 인사드릴게요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돌아섰는데, 반가운 얼굴 봐서 좋다. 갑자기 이제 이렇게 용기가 막 생기는 거죠. 용기가 막 생겨서 복음을 누구를 전하나, 이 사람을 전하나, 뭐 횡단보도에서는 뭐 애기 엄마를 전하나 막 이렇게 근심이 가득했는데, 이제 은행 갔다가 이제 제가 아는 얼굴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마음이 이제 풍성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으로 저희 사무실 가는 길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한 여성분이 이렇게 저랑 좀 발을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분에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발걸음을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천국 갑시다 하면서 복음을, 또 제가 아시는 분을 보니까 좀 힘이 또 나서 그렇게 복음을 제가 전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이제 사무실에 와서 이제 제가 이제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게, CCM을 제가 CCM 포스팅을 또 해야 되겠다, 블로그에. 그래서 이제 피아노로 이렇게 제가 CCM을 이렇게 학습하는 것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막, 저는 1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본래는 이제 피아노를 치고 뭐 한 소절씩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풀로 찍는, 노래 부르는 모습 풀로 찍는 게 이제 포스팅에 한 포스팅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지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 나서기 전에 저희 욕실이 전구가 막 이상하게 말을 안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은행을 들리기 전에 마트에 가서 전구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전구를 사고, 전구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렴풋이 보고 왔었기 때문에 제가 크기로 판가름을 해서 샀습니다. 샀고, 이 그래놀라도 제가 사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족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전구를 사서 이제 은행을 들리고 이제 사무실에 와서 취미생활을 하는데 이제 1시간이 좀 넘으려고 하고 막 아직 이렇게 제가 노래 부르는 이 영상을 잘 찍지는 못했어요. 제가 최종적으로 한 2번, 3번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막 중간중간에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가 와서 오빠가 노래를 막 한참 부르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본인이 이제 전구가 다 돼서 전구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다리를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전구는 내가 사놨으니까 사다리만 사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노래를 또 불었는데 또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하면서 전화를 켰는데 사다리 각 사무실에 있던데 얼마 주고 샀냐 하길래 한 10만원 정도 될걸 하면서 그래서 저렴한 것도 한 5만원 이상은 될걸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일 가벼운 걸 사라 우리 사무실은 무겁다라고 하고 좀 가벼운 쪽으로 사라 했는데 알겠다 하고 봤는데 엄청나게 길이도 높고 무거운 걸 샀더라고요 또. 그래서 나 노래 부르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은 1시간 오바됐고 왜 이렇게 나한테 귀찮게 굴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막 짜증이 막 확 나는 거예요. 나 겨우겨우 아들을 피해서 이렇게 안식처에 왔는데 내가 누리는 안식처 이거조차도 막 가족들이 막 전화하면서 막 방해를 하니까 막 화가 나갖고 제가 화해 표시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밥이 이제 제가 사무실에 오지 않으니까 밥이 막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너무 버리긴 아까우니까 집에 좀 싸가자 하면서 막 밥을 퍼는데 밥이 이제 냉장고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막 밥알이 막 분리가 돼서 막 날아가는 거죠. 보통은 흘렸네 하면서 이렇게 줍는데 그때는 좀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막 밥알이 날아가는데도 막 퍼냈었죠. 나도 몰라 하면서 막 그렇게 좀 여유가 없는 저의 형편에 좀 화풀이를 그 밥을 보면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하면서 나도 좀 내 여유 좀 가지고 싶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밥의 파편이 막 이렇게 날아가서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정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마음이 좀 수그러들더라고요. 이렇게 화풀이를 해도 마무리는 하고 가야지 하면서 막 떨어진 밥알을 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 겨우 이제 마음을 추스려서 이제 집으로 제가 갔네요. 일단 점심 시간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딱 먹으려고 했었고 이제 제가 빨리 가야지 오빠가 이제 원래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 이제 깨어있고 낮에 자는데 오빠가 잘 시간인데 막 그 전구를 바꾸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면 오빠 잘 시간이 부족하니까 더 승질내겠다 싶어서 제가 막 전구를 가지고 막 집으로 갔는데 딱 봤는데 전구가 아닌 거예요. 그 전구가 이제 뭐라고 하나요? 형광등이
이렇게 하얀 빛이 아니라 노란 빛의 그 다마를 제가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난 맞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괜히 막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막 제가 일부러 가족들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준비를 딱 해서 딱 꺼내서 이거 그냥 딱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착오가 있어서 옳은 다마를 못 사서 이게 사와도 무용지물이고, 또 그때 마트에서 이렇게 제가 결제할 때 제가 최근에 복음을 전했던 그 점원인데 반응이 좀 싸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직원이 영수증을 이제 뭐 한 번씩 생략은 하는데 챙겨달라고 하면 챙겨주시는데, 제가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영수증도 못 챙긴 상태였고, 영수증 못 챙겼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줄라나 이런 고민을 했었었죠. 그래서 기분이 좀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잘못된 거를 사가니까. 그래서 오빠가 막 다이소까지 내려가서 그 더운데 막 다마를 사서 막 올라가서 다마를 이렇게 교체를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 이제 밥도 먹고 그랬었죠. 아들한테 이제 나도 이제 내 시간을 사무실에 보냈으니까, 그리고 내일은 내가 직장을 가는데 내가 집에만 있으면은 저희 아이는 토요일 빼고 계속 집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좀 측은해 보여서 아들이랑 같이 시내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가 한 3시쯤이었습니다. 3시쯤에 아들 같이 시내 갈까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좋아하죠. 가서 햄버거 사주냐, 뭐 라면 사주냐, 뭐 민트 사주냐,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는 가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일단 시내에 가자 하면서, 너 얼마 전에 그 글씨 이렇게 따라 쓰는 거 그거 교재 다 됐으니까 우리 교재도 사러 가고 교보문고 갔다가 너 원하는 간식 먹고 바람 쐬고 오자, 이렇게 얘기를 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막 더운데 말라 나가려고 하나 이렇게 얘기를 줬는데, 그래도 고집을 부렸죠. 고집을 부리고 저희 아들이랑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그 시내까지 갔었죠. 버스 안에서 이렇게 힘든 점은 없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이렇게 버스 안에서 버스를 타고 가게 해주시는 거나, 옛날에는 참 저희 아들 버스 안에서 난리를 엄청 쳤었죠. 쳐서 항상 부끄러워서 제가 버스만 생각하면 막 이렇게 막 치가 떨릴 정도로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편안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랑 내려서 일단 우리 교보문고 가자. 지하상가도 있는데, 지하상가가 이제 좀 여름에는 다니기가 편하죠. 시원하니까. 근데 아들의 특성상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소재가 있는 그런 공간은 아들의 마음을 격하게 하고 아들이 예민해진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좀 덥지만 지상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에스컬레이터도 타고 가면 제일 편한데, 아이가 또 에스컬레이터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럼 계단으로 가자 하면서 일부러 좀 고생을 해도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그 공간이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계단으로 딱 지하상가로 내려가는 그 쪽에 이제 아트박스가 있는데, 그 공간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마치 동굴에 들어가는 느낌처럼, 이게 인위적인 그 에어컨 바람이랑 천이 틀린 그런 느낌의 그런 온도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 진짜 좋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감격을 했었고, 저희는 이제 교보문고로 갔죠. 교보문고로 와서 교재를 한 3권 샀습니다. 따라 쓰는 책 2권이랑 그리고 수학책을 제가 샀었죠.
이제 책을 다 사서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간식 사면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본인이 이제 라면을 먹겠고 뭐 민트 우유 있으면 먹겠고 그리고 핫도그를 먹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 공원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자 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었던 곳이죠. 그때는 이제 나이가 있으신 아주머니였는데 지금 봤었을 때는 이제 젊은 정원이 있더라고요. 시간대에 따라서 또 다른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건을 이렇게 골랐고 계산을 하러 갔죠. 계산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저번에 왔었을 때는 계산을 하면서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원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주니까 좀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뻘쭘해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그 가게에서 이렇게 라면을 먹으려고 했었었는데 점원도 좀 불편해 할 것 같고 그리고 마땅히 이렇게 의자에 앉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야 서서 먹을래? 네가 공원에서 먹으면은 음식물을 남길 수가 없어. 일부러 음식물 버리려고 다시 들어올 수는 없잖아 하면서 다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줬는데 일단 다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공원으로 가게 되었죠. 날씨가 더웠는데 이상하게 그래도 좀 참을 만한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 큰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에 둥근 벤치가 있는데 저번에도 거기 앉아서 햄버거를 먹었었죠. 그 자리에 이제 안착을 했는데 뭔가 참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샌드위치를 편의점에서 사서 저도 샌드위치 먹고 아들은 라면을 먹고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말차 우유, 초코우유를 먹지 않고 말차 우유를 먹더라고요. 말차 우유를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죠. 있는 동안 뭐 비둘기도 이렇게 막 놀러 오더라고요. 사람이 거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비둘기 친구들이 와서 비둘기 친구들을 좀 관찰하면서 너희들 사람 먹는 거 먹으려고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있다 보니까 비둘기 친구들이 많아지고 뭔가 제가 먹는 샌드위치에 빵이라도 좀 떼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떼어주게 되었죠. 아들이 그 라면을 다 먹지 못하더라고요. 막 라면을 막 다 먹어도 되냐 이런 말을 해서 그러면 네가 다 먹기 전에 엄마가 좀 도와줄게 하면서 전 라면 뚜껑에다가 라면을 이렇게 덜어서 젓가락도 또 제가 딱 하나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라면에다 얼굴을 이렇게 받고 젓가락 없이 이렇게 라면을 막 먹었는데 그 라면이 왕뚜껑 그 짬뽕 라면인데 얼마나 맵든지 우리 이러다가 또 화장실 가는 건 아닌가. 결국엔 다 먹긴 먹더라고요 아들이.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저번에 이제 벤치에서 복음을 전했던 좀 장애우 분들 그분들이 딱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봤는데 하면서 근데 인사는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고 이제 사람들이 좀 뭔가 이렇게 견딜만 하고 약간 바람도 서늘하게 좀 부는 것 같고 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먹을 걸 다 먹었으니까 그리고 아들이 이제 못 먹은 핫도그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랑 핫도그를 찾아 나섰죠. 제가 이제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그 프레즐 파는 그 가게에 핫도그를 팔 것 같고 그 근처에 있는 분식집에 혹시나 핫도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쪽으로 가보자 하면서 갔는데 아들에게 이제 프레즐 파는 가게를 소개시켜줬는데
뭔가 먹으려고 하질 않아서 그럼 분식집에 가보자 했는데 핫도그 메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다가 그러면은 조금 더 바깥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하니까 아들이 거기까지는 가기 싫어해서 그럼 아까 그 프레즐 거기 갈래 하니까 거기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에 물도 떨어지고 그 편의점에 들어갔죠. 다른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제 물만 계산하면 되는데 뭔가 점원도 이제 남자분이시고 머리가 살짝 길더라고요.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복음을 좀 전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만 사고 나왔고 이제 프레즐 가게로 갔었죠. 프레즐 가게에서 뭐 핫도그로 핫도그처럼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먹을래 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빵이 이렇게 프레즐 모양으로 된 통으로 된 그 클래식 프레즐을 먹고 싶어 해서 제가 그 프레즐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스틱 프레즐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추천해 주신 걸 달라고 했는데 스틱을 주시려고 하시길래 제가 그거 말고 이렇게 통으로 된 거 달라고 여기서 이제 물어본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추천을 받을 수 없어서 그냥 보고 그냥 뭐 아몬드가 적혀 있길래 아몬드로 그럼 주세요 하니까 이거는 뭐 15분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15분 정도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 다른 손님이 오셨는데 막 저희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막 손님이 막 마음이 그 점원이 마음이 조급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15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려 하니까 막 계속 머뭇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렇게 주세요 하면서 계산을 하고 바깥에 혹시 나갔다가 오시냐고 하시길래 그럴 마음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좀 뭔가 약간 점원이 약간 짜증나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짜증을 살짝 내는 뭔가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됐나? 그래서 여기서 기다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주문을 받고 이제 저희가 다른 곳으로 가진 않았죠. 가진 않았고 가게 밖에 그렇게 서 있으니까 안에 들어오셔도 된다고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희 아들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밖에 서 있었는데 15분 정도는 안 걸렸었던 것 같아요. 막 점원 두 분이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그 더운데 막 장갑도 착용하고 막 이렇게 뜨거운 프레즈를 막 이렇게 오븐에서 꺼내는데 이 직업도 참 쉬운 직업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뭔가 이렇게 카운터를 중앙으로 저희가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있었다면 제가 아마 사람에 대한 겁을 먹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카운터가 이렇게 저희를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프레즈를 이렇게 받고 이제 제가 가면 되는데 이제 그 분들을 향해서 공간도 좁습니다. 그래서 뭐 한 명한테 할 거 두 분 다 듣겠지 이런 생각에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한 분의 이제 직원께서 이렇게 좀 미소를 지어주시더라고요. 지어주시는데 이제 좀 당황을 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어쨌든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그 프레즐도 제가 자주 이용하는 가게도 아니고 제 아들이 핫도그 얘기를 해서 이렇게 처음 간 가게였는데 또 복음도 전할 수 있어서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랑 같이 또 공원에를 가려고 하다가 공원이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지나왔었던 그 아트박스 쪽으로 가보자. 거기 엄청 시원하더라 하면서 아들을 꼬셨고 이제 아들이 이제 같이 가줬죠. 같이 갔는데
벤치가 한 개 있는데 거기는 이제 다른 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서 마땅히 앉아서 프레즈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방에다가 이제 저희가 산 그 교재를 바닥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놔두고 저희가 깔고 앉았죠. 색을 깔고 앉고 마치 학생이 된 듯한 느낌이 나면서 막 그렇게 앉아서 쪼그려서 막 프레즈를 먹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막 여기가 명당이고 시원하고 막 그냥 막 편하게 있으면 된다 싶어서 막 그렇게 눈치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다가 이제 벤치에 있는 아저씨가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벤치로 이제 옮겨서 이렇게 프레즈를 먹으면서 이제 저는 블로그를 했었죠. 복음도 전하고 뭔가 이렇게 좀 한적하고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좀 시원하고 집에 있는들 이렇게 시원하겠나 하면서 이렇게 시원한 공간도 있구나 하면서 좀 피서를 좀 즐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빠가 이제 저희가 시내 갈 때 혹시 이제 뭐 너희들 시내 갔다가 그 튀김 우동 그 라면을 좀 사오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편의점 갔는데 튀김 우동이 없더라고요. 그 이렇게 세트로 된 게. 그래서 못 사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줬었죠. 오빠가 괜찮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주더라고요. 월요일, 화요일은 직장을 갔고 이제 수요일 오늘이 되었네요. 그 제가 이제 잘못 산 종구를 제가 이제 바꿔야 되겠다. 영수증이 없어도 한번 물어나 보자. 그리고 가는 김에 어차피 제가 그때 그 마트를 갔었을 때 빵을 사려고 했었는데 빵이 없었습니다. 빵이 없어서 제가 이 그래놀라 이거를 사서 왔는데 그리고 이것이 할인이 돼요. 할인이 돼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어서 그때 전구랑 그래놀라를 샀었죠. 그래서 이제 전구를 바꾸러 가면서 오빠한테 혹시 환불 안 되고 교환하면은 교환을 하면은 이제 맞는 전구를 제가 이렇게 받아 적어서 왔었죠. 그리고 오빠가 월요일에 부탁했던 튀김 우동 라면도 사야 되겠고 그리고 빵도 있으면 빵도 있을 것 같다. 그때는 없었지만 있을 것 같다. 그럼 또 소세지 사서 뭐 이렇게 피자 만들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가게로 갔네요. 가게로 갔는데 오늘은 그때 그 약간 좀 냉랭한 그 점원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인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분은 좀 말투가 약간 좀 굉장히 좀 뭔가 약간 좀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약간 꼼꼼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투신데 주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오빠가 말했던 그 라면 사고 그리고 빵도 사고 뭐 이렇게 햄 같은 것도 샀어요. 사고 이제 계산을 이제 하는데 일단 계산을 다 했죠. 다 하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월요일날 샀는데 제가 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하면서 이거 제가 봤는데 제가 원하는 이게 정보가 아니라서 이거 교환이랑 환불 혹시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이 없으니까 요새는 참 기계도 잘 돼 있더라고요. 막 제가 월요일이었고 오전이었고 한 10시 전이었을 것 같은데 한번 막 이렇게 얘기를 주셔서 제가 찾아봐 달라고 했는데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크랜베리랑 이 그래놀라 이거랑 전구랑 사신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네 맞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이 그래놀라 이게 할인 상품인데
그때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할인이 안 된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됐네요 하면서 오늘 잘 오셨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막 그때는 이제 생돈으로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할인된 가격으로 이렇게 카드를 다시 취소하고 다시 긁어주셨나? 아무튼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환불해 주시고 해서 일 처리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영수증 챙겨야지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네 하면서 제가 챙겨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막 영수증을 일부러 안 챙겨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찮다면서 어차피 이거 그래놀라 이것도 원 가격에 사서 이거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꿔드릴게요. 오늘 잘 오셨네요 하면서 그렇게 기분 좋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 기분 좋은 그 분위기를 제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장님 오늘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거 천국 갑시다.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이제 다른 손님이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타이밍인데 그래도 웃어주셔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구를 제가 잘못 산 게 아니었구나. 나는 잘못 샀지만 그게 잘못 산 게 아니었구나. 잘못 샀기 때문에 가게에 가서 교체를 하면서 그 어려운 그 사장님, 그리고 그 시간이 왜 그 점원이 없었을까? 이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사장님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장님이 계셨고, 그래도 그냥 뭐 복음 전하기보다는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섞여서 소통을 좀 하다가 복음을 전하면 좀 덜 뻘쭘하지 않나 싶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셔서 저는 감사했죠. 오면서 이제 거기 야채 가게 사장님도 이제 딱 그 시간에 막 물건을 정리하시는 시간이라서 두 분 나와 계신데 그 여자 사장님께 이렇게 제가 물건을 사지 않아도 바깥에 계시길래 이렇게 인사하는 게 인사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떡집 교회 앞에 그 떡집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제가 한날 새벽기도 가다가 막 물청소를 하고 계시길래 막 일부러 막 사장님 불러서 인사를 드렸는데 좀 이제는 좀 그분도 약간 좀 저를 알아보시는지 막 횡단보도 저는 못 알아봤는데 가까이 오니까 그분이 딱 떡집 바깥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저에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알아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인사라더라도 이렇게 좀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순간이 좀 있어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저희 오빠가 요즘에 이제 원래 밤에 이제 잠을 안 자고 낮에 이제 잠을 자는데 한날 이제 막 저희가 이제 있는 집도 하도 오래돼서 저희가 이제 새를 살고 하니까 막 이제 벽지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자작극 하면서 이렇게 탁 떨어지는 거죠.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고 이렇게 공간을 두고 딱 떨어져 있는 상태고, 막 집에 벌레도 많습니다. 바퀴벌레도 많고 한데 막 그날 오빠가 이제 컴퓨터를 하다가 총체적 난국을 만난 거죠. 갑자기 막 벽지가 막 반이나 떨어지고 막 바퀴벌레가 막 위로 막 날아다니고 오빠가 눈이 동그래져서 막 식겁을 한 거죠. 그래서 참 그때 올해 한 봄쯤에 그래도 정부에서 도움을 주셔서 이제 저희
어머니 안방에 이렇게 이제 도배랑 장판을 이렇게 하게 돼서 도움을 받아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때 참 오빠 방에도 좀 했으면 했는데 오빠가 거부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오빠만의 공간이고 누가 이렇게 침범하는 걸 싫어하니까 완전히 갇힌 거죠.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 얼굴 보기 그러니까 밤에 이제 생활하고 낮에는 자고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한날 막 컴퓨터 게임 막 하고 있다가 막 천장이 막 내려앉고 막 바퀴벌레가 막 머리 위로 막 날아다니니까 오빠가 기겁을 해서, 아 이거 진짜 안 바꾸면 안 되겠다, 인테리어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주인분한테 말씀드리게 됐고 주인분이 또 해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주인분도 저희에게 인테리어 업자를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이왕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도움을 받았으면은 그 정부랑 관련된 그 업체에다가 문의를 하는 게 좋아서, 아 그쪽에다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고, 오빠가 갑자기 밤낮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왜 바꿨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대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도배 장판을 해야 되니까 밤낮을 오빠가 바꾼 것 같다. 그리고 오빠도 좀 그냥 밤낮을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상세하게 왜 바꿨는지는 이렇게 더 캐묻지는 않았지만, 오빠가 요즘에 이제 밤낮을 바꾸는 그런 그 시도를 했고, 아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시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구나. 오빠가 막 만약에 천장이 그렇게 안 내려앉고 뭐 바퀴벌레도 그때 막 안 날아다녔다면은 그냥 바퀴벌레가 바닥에 뭐 기어다녔다면 그냥 잡고 컴퓨터 게임 열심히 하지. 근데 그때 참 막 총체적 난국으로 막 그렇게 상황을 이끌어 가신 게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오빠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밤낮을 바꿀 사람이 아니고 계속 컴퓨터에 매진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이 완고한 것처럼 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기 위해 바로한테 막 재앙을 준 거죠. 열재앙인가요? 열재앙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오빠도 정신을 안 차리고는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구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빠가 바로 왕이가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니다 하면서, 바로 왕은 오빠만이 아니고 우리도 다 바로 왕이다 하면서 우리 마음이 완고할 때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서라도 천장을 이렇게 내려앉게 해서라도 바퀴벌레를 그때 마침 머리 위로 날아가게 해서라도 그렇게 정신을 차리게 해주신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혈압이 있으시니까 오히려 오빠가 그 아침에 이렇게 낮에 오빠가 컴퓨터는 똑같이 합니다. 컴퓨터는 똑같이 하는데 시간대가 다르니까 오빠가 깨어 있구나. 그게 좀 안심인 거죠. 그리고 밥을 밤에 활동할 때 한 2끼 정도 먹는데 낮에 활동하니까 때에 따라서 또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변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에 비해 저희 아들이 이제 요즘에 뭐 교회도 끊고, 그리고 원래 성경 말씀을 저랑 정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항상 엄마가 예배를 드리려면 옆에서 와서 같이 읽고 찬송도 같이 부르고 했었는데, 방학 시작하고 난 뒤부터는 아이가 예배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대신 내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를 줬어서, 하나님과 1대1이다. 내가 네 예배를 대신 드려서 네가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면서 요즘에 제가 아들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 예배 때에도 제가 그냥 성경 말씀을 소리 내어 읽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랑 그 신라를 선택했잖아요. 그때 마가인가요? 마가가 그 바나바의 그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마가가 마음이 돌아서서 이렇게 전도 여행에 함께 합류하지 않았을 때, 그때 바나바가 좀 의견이 좀 부딪혔잖아요, 바나바랑. 그래서 바나바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바울과 참 어렵네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있는데, 바나바가 맞네요. 바나바가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저희 아들이 저랑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갑자기 막 방학 때 이렇게 예배를 쉬어버리니까 저도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가 아니구나. 결국에는 이제 그 바울과 이제 그 마가인가요? 회복됐잖아요.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바울의 마음도 그렇겠지. 함께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나. 그때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절대 가면 안 되는 길인데 다시 되돌아가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었겠나를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잠시 그렇게 관계가 끊어져도 결국 이제 또 관계가 맺어질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 아들도 그냥 돌아서지는 말고 조금 잠시 쉬었다가 다시 좀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좋은 쪽으로 이제 소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화를 더 낼 수도 있는데 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저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듣고만 있죠. 꿈쩍도 하지 않는데, 참 언제는 너가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더니 이제는 식어서 네가 꿈쩍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다라는 게 좀 요즘에 느껴지네요. 직장은 요즘에 좀 직장이 좀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고 우리가 참 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인데, 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활동을 하는 곳이라서 사고도 잦고 뭐 이런 부딪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하려고 했던 그런 뭐 사건들이 아닌 때 그런 사건이 이렇게 몰아갔을 때 참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신을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못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 일이 좀 많이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어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좀 제가 묵인을 했던 게 그것을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옳은 게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가기가 싫은 거죠. 그냥 지나가면은 안 될까요? 나의 잘못, 내가 뭐 잘못이 아예 없는데 처신을 하는 그 상황에서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밝히고
좀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그게 어찌 보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저 자신의 실수와 흠을 드러내는 것이라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그렇게 하기가 싫습니다. 괜히 막 서로 얼굴을 붉힐 것 같고 뭐 또 저의 그 위치가 좀 위태위태할 것 같고 뭐 그런 또 고민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참 제 자신부터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나 선의 길을 알지만은 이것 말고는 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 만약에 그 방법밖에 없다면 내가 그 방법으로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게 정말 인간적으로는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생각을 주시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게끔 그 뭐라고 할까요? 뭔가 생각이라고 할까요? 생각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길이 맞으시다면 선한 길로 제 생각을 이끌어 가시겠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막 사람 뭐 얼굴을 붉히고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 자신의 실수를 막 드러내고 이런 걸 너무 하기 싫은데 만약 그것이 이제 선의 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흐름을 자꾸 그런 식으로 넣어 주신다면은 제가 다른 일 다 제쳐놓고 그 일 먼저 해야 되겠다. 용기를 내서 바른 말을 해야 되겠다. 솔직하게 해야 되겠다. 뭐 상대방에서 기분이 나쁘고 또 어떠한 또 반응이 올지 모르겠고 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사람이 무서워서 거진 그렇게 좀 묵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고 만약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 온다면은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면은 그렇게 가는 게 이제 하나님의 선의 길이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 승리를 하셨잖아요. 이미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부러워서 정직한 마음을 숨겨서는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요즘 생각이 좀 자꾸 솔직한 게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또 그 일이 좀 되게 커졌어요. 커져서 저는 개인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문제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좀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닐 것 같고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야 할 일들을 잡아가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쓴물도 마시라면 마셔야 되겠죠. 그렇게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그 일이 좀 빨리 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하시는 상황에서 제가 좀 내몰라라 하기에는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일이 아니라 우연찮게 막 그런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가 처신을 잘못한 거고 또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다가 이제 그게 이제 커지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런 아픔이 나는 그 자리에 없어서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사장이어도 그렇게 남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든 없든 간에 모든 문제는 다 책임과 문제는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저도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하다가 좀 어제 그렇게 좀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무겁게 되고 뭐
자꾸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무는 거죠. 생각이 이제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내몰라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계획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과정 중에서 어떠한 선으로 또 끌고 가시는지 또 신뢰하면서 지금은 좀 어렴풋이 잘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이 좀 개인적인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벌리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는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조금 직장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영상을 찍다가 한 2번 정도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고 영상을 미뤄 갔습니다. 어쨌든 한 주에 있었던 얘기를 다 해드린 것 같네요. 요즘에 이제 감기가 좀 잘 걸리더라고요. 제 아들도 콧물 감기로 애를 먹었고, 제 오빠도 콧물 겸 이제 그 기침 가래가 있어서 애를 먹었고, 어머니도 기침 그 가래가 있나? 아무튼 목이 좀 불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줬어서 제가 나만 남았는데 좀 조심을 합니다. 직장 가서도 어제도 막 애들이 다 막 기침하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혼자서 막 끼고 그렇게 일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요즘 감기도 좀 유행하는 것 같고 코로나 이후로 감기들이 약을 먹어도 잘 낫지를 않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괴롭다가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좀 건강 유의하시고 또 더위도 잘 나시고 또 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젊은 사람보다 더 조심히 그렇게 여름을 건강히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